또 보여드린 것은 바로 평양 지역의 수도권에 있는 성인데요. 427년에 장수왕 때는 수도를 국내성 지역에서 평양 지역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처음 만든 것이 안악궁이랑 궁이 있고요. 그리고 외곽성이 먼저 보위성인 대성산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성이 궁성이 따로 있고 둘레에 또 다른 산성이 있습니다. 이 대성산성은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제가 여기서 차제에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들어서 일부 사람들이 고구려의 평양성이 이적이 아니라는 설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사실은 근거가 희박합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부터 몇 장만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 평양 지역에 있었던 처음의 안악궁과 대성산성, 그리고 다시 양원원 때 쌓은 평양성을 보면은요, 그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엄청난 공력을 기울였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또다시 굉장히 많은 건물들이 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고구려의 수도권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인데 몇몇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는 사료를 가지고 가장 중요한 고구려의 수도권을 함부로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한 겁니다. 이게 바로 대성산성을 위에서 찍은 건데요. 대성산성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성이고요. 지금 북한이 복원해 놨기 때문에 정말 대단합니다. 대성산성의 소문봉이죠. 이때 성벽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보세요. 남문이에요. 이거 복원한 것이지만 이렇게 어마어마한 구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악궁을 보유하기 위해서 대성산성이란 길고 넓은 성이 있는데 남문이 이런 구도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평지에 있는 정도가 아니라 산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큰 성인가를 알 수가 있죠. 성문토입니다. 멀리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우리가 조선시대 때 그리고 다시 개축한 남한산성보다 훨씬 더 위용이 있는 겁니다. 그 안에 가니까 이렇게 장수와 관련된 전설이 있는 연못이 있습니다. 거대한 수원지이죠. 그리고 일종의 음마지라고 해서요, 군마들에게 물을 마시기도 하는 겁니다. 이런 연못들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장기 농성전을 펼칠 수가 있었던 겁니다. 668년 평양성이 함락하기 전에 얼마나 여기서 치열한 전투들이 벌어졌겠습니까? 자, 보세요. 대성산성에서 발견된 건데 이 돌의 틈에서 발견된 것은 불상입니다. 그래서 이 성을 수하는 신상이라고 해석하는데 그만큼 이 대성산성은 중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 북한에서 발견해서 설명하는 건데 여기 안악궁 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토성이 둘레 보이고 있는데요. 안악궁은 평지성, 그리고 대성산성은 보유하는 산성, 이 안악궁 토입니다. 안악궁 때 평면도인데 이렇게 거대한 궁성이 있었는데 왜 고구려의 수도가 여기가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까? 이렇게 다시 도형으로 만들었는데요. 이 안악궁 내부에는 많은 건축물들이 있었습니다. 보이시죠? 이게 언제 겁니까? 427년에 안악궁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으니까 결국 5세기 중반을 전후한 시기에 이 정도 규모의 궁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내전 1호 궁전이죠. 이렇게 궁전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보여드리고요. 이건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대성산성의 남문을 더 가까이서 찍은 사진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이때 성벽의 높이는 20m가 넘습니다. 안악궁토, 이거 일제시대 때 찍은 사진인데 조선 고족도부에 실린 사진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평양 지역에는 안악궁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궁의 토가 있고요. 이런 것들은 발해수인 상경성에도 가면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 구조입니다. 동벽에 있는 해자, 당연히 모든 성벽 바깥에는 해자가 있죠. 적들이 쉽게 넘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안악궁의 동벽에 해자까지 지금 남아 있습니다. 복원한 데면 안악궁이 얼마나 거대하고 아름답고 철저하게 조형에 입각해서 만들어졌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외전에 있는 서쪽 회랑입니다. 쭉 길게 뻗어 있죠. 여기에 주초석들이 보이는데 얼마나 거대한 건물이 있었겠습니까? 다시 이어 궁전이죠. 전형적인 고구려의 막세의 기와들. 고구려 기와는 특색이 있죠. 연꽃 모양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만 고구려 백제 신라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안악궁 내부의 조산이에요. 경주의 안압지나 임해전처럼 이렇게 안악궁에도 가운데 산을 일부러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거 인공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공산은 특별한 기능을 했겠죠. 여기에 기와 여초를 심어 놓고 정원을 꾸며 놓고 필요에 따라서는 여기서 연에 함께 제사 의례를 지냈던 겁니다. 이렇게 사진과 그림을 보니까 북한에 있는 고구려 산성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죠. 정말 대단한 거였습니다. 자, 이게 바로 유명한
평양성입니다. 양원왕 때 본격적으로 사용이 되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외성이 있고 가운데 중성이 있고 그리고 저 안쪽에 내성이 있고 끝에 톡 튀어나온 부분은 북성이라고 합니다. 이래서 4개의 구역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오른쪽을 보면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바로 대동강입니다. 그리고 다시 왼쪽을 보게 되면 보통강이 있거든요. 대동강이 내려오고 보통강이 내려오고 그 사이에 이렇게 평지와 산까지 연결되는 성이 평양성입니다. 얼마나 군사적으로 요충지가 되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바로 평양의 핵심부가 되는 겁니다. 저도 평양에 갔습니다만 양각도 호텔 같은 경우도 당연하죠. 양각, 양쪽에 물이 만나는 곳이 바로 그런 데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다경문이라고 왼쪽 아래쪽에 보이는데요. 이거 운하로 연결되는 겁니다. 관문이죠. 다시 한번 상세 설명을 드리는데 6세기 중후반경부터 본격적으로 사용이 된 겁니다. 총 둘레가 16km고 그리고 성벽 전체를 연장시키니까 23km다. 자, 놀라운 사실 말씀드리죠. 중성의 서벽 아래 성벽은 고구려 이전의 성벽이라는 겁니다. 고구려 이전에 어떤 나라가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원조선이겠죠.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여기서 전형적인 고조선의 이런 식의 팽이 그릇 조각 그리고 농사에서는 반달칼 등을 발견했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평양성의 중성만큼은 고조선이 쌓은 성토 위에다가 덧이 쌓고 규모를 확장시켰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는 평양적은 고구려가 이쪽으로 옮기기 전부터도 이미 그 이전에 조선이라는 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중심지였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북한은 대동강 문화권을 주장하면서 이쪽을 샅샅이 발굴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대동강 유역, 특히 현재 평양 지역이 원조선의 중심지였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외성의 성벽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시인에 남아 있어요. 이런 주변 지역에서 얼마나 많이 유물 발굴 작업을 했는지 모릅니다. 일제시대 때 찍은 사진인데 평양성의 단면을 보니까 이렇게 높죠. 여기 우리 조상이 한 분이 서 계시는데요. 그 높이를 한번 보세요. 사실은 발굴을 늦게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제시대 때 동아일보라든가 조선일보의 기사만 보더라도 이 평양적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유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길가에 유적들이 널브러 돌아다니고 그리고 조선 사람들이 그것을 캐거나 아니면 주워가지고 일본인들에게 파는 것들이 기사화되어 있어요. 그만큼 엄청나게 유적과 유물이 많았던 겁니다. 동벽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눈으로 보더라도 벌써 직벽이 10m 이상이 되죠. 기본적으로 15m가 넘습니다. 자, 그리고 보니까 여기가 평양성이로구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지역에서 무엇이 발견됐냐면 바로 이겁니다. 성돌이죠. 사실은 조선시대의 성들도 마찬가지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전체가 그렇고요. 큰 돌들에게는 거기에 분명히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을 기증한 사람이라든가 축조한 사람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새겨져 있는데요. 이런 성돌이 발견됐으니까 여기가 평양성인 것은 아무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고구려가 멸망했을 때 수도는 바로 여기입니다. 평양성이 을밀대입니다. 능선을 따라 성벽이 있고요. 보니까 저렇게 을밀대가 있습니다. 을밀의 설화, 그리고 여기는 고주문과 연관된 설화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 을밀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다시 남쪽으로 내려오니까 이제는 대동강 하구에 가면은 남포시가 있습니다. 지금은 바깥에 진남포가 있는데요. 남포시 용강군에 있는 겁니다. 황룡산성. 멀리서 보니까 역시 거대한 넓은 산성이 있을 것 같죠? 그래서 가보니까 이렇게 완벽하게 남아있는데 보기만 해도 벌써 높이가 15m에서 20m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특별히 거의 완벽하게 남아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직접 보르성을 보시면은요, 이 미학적 가치를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완벽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부드럽고 예쁘죠. 남문에 보니까 옹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니까 황해도 황주에 있는 황주성. 이거는 규모가 조금 적은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주성만 하더라도 벌써 해안방어 체제의 기능을 갖추고 있죠. 평면들 보니까 이렇게 황주천이 옆에 흐르고 있고요. 이 주변 지역에서도 고인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북한이 대동강 문화권을 주장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 평양이라든가 황해도 일대
고인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언제 기회가 되면은 그 특성부터 분포도부터 의미를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여기 있는 황주성이 그 역할을 충분히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장수산성, 고구려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성 중에 하나죠. 남쪽에서는 가장 핵심 성이 바로 이 장수산성입니다. 이 평면들 보니까 성 바깥에는 고구려 무덤대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장대를 중심으로 해서 성이 몇 개의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즉 전방에 해당하는 부분은 아주 촘촘하게 성을 쌓고 거기에 치와 장대를 구축했군요. 대단합니다. 멀리서 보니까 바로 이렇게 평지를 통해서 들어가다가 산 능선과 능선이 만나는 좁은 골목을 쭉 들어가게 되면 안쪽은 아주 넓은 평평한 곳이죠. 많습니다. 그런 성. 특히 압록강 하구에 있는 오골성이죠. 조선시대 때는 봉황산성이라고 그랬는데요. 10만 명의 병력이 들어가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넓은 개활지가 산 속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렇게 절벽이 있으면 고구려 사람들은 이 절벽 위에도 성을 쌓을 정도로 아주 집요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장수산성 위성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에는 똑같이 어마어마하게 큰 연못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몇 년을 버텨도 전혀 지장이 없는 거죠. 제가 나중에 꼭 고구려 산성의 체계적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남쪽에 내려오니까 지금 해주 지방에 있는 수양산성, 아주 설에 많이 등장하는 성이죠. 멀리서 바라보는 수양산이고, 그리고 북장대, 그리고 남문터가 있는데 남문도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옹성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가까이서 찍으니까 이렇게 엇갈려 가면서 농성을 만들고 있죠. 그 아래 가면은 평산의 태백산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문에는 일제시대 때 찍은 사진인데 그때까지도 이렇게 문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다시 황해도 안압군의 구월산성이죠. 구월산, 단군에 관한 설화가 전해져 오는 것인데 그렇달지라도 여기가 고조선의 출발지라든가 단군과 직접 연관된 것은 아니죠. 유명한 고구려 안악사모군도 바로 여기 있죠. 그리고 구월산성의 동벽을 보니까 이렇게 남아있고, 또 평면들 보니까 여기는 평양이란 수도권 지역이나 요동반도보다는 좀 방어력이 약하지만은 나름대로 이런 식의 구도를 갖고 있습니다. 독특합니다. 이렇게 산자락에 성을 쌓기 때문에 골짜기가 있고 물이 풍부한 것이죠. 제가 따로 도표를 만들었는데요. 394년이죠. 광개토대왕 3년인데 이때 국남 7성을 수축했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 관점에 따르면 황해도 남부 해안을 강화하는 방어체제다. 즉 해양방어체제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몇 개의 성을 거론했고 이 성들에 관해서는 제가 논문과 책을 통해서 아주 상세하게 분석하고 소개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북한에 있는 성들의 소개를 마치는데요. 오늘은 성에 대한 구체적 설명보다는 전체를 보여드리는 데 그쳤습니다. 고구려 성은 백성들을 위한 성이다. 즉 결상전의 구조를 갖고 있고 넓고 험한 곳, 즉 자연지형을 최단도로 활용을 했다는 것. 그리고 매우 단단하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또 하나는 미학적이라는 겁니다. 아름답죠. 그리고 해륙적 시스템, 즉 내륙에 있는 산성과 그리고 강성,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닷가 또는 섬엔 해성, 이렇게 모든 것이 유기적, 즉 제형으로 해륙적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이 고구려 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